자,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번 주 여론조사의 흐름은 예. 1, 2위 간 격차가 벌어지는 걸로. 네, 이게 아마 그 이번 주에 짚어볼 만한 그렇죠. 여론의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다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서 더 벌어졌죠. 1, 2위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1, 2차 토론의 영향까지 여기다가 보태진다 그러면 과연 이 벌어지는 현상이 고착화될지 어허. 아니면 이게 다시 좁혀지거나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부동층이 증가하거나 예, 이런 식으로 귀결될 것 같은데요. 연구 많이 하셨네. 구체적인 내용은 예. 이택스 박시영 대표님께. 그럼 왜 나오셨어요? 네. 삼약은 어떻게 돼요? 삼약. CBS 리얼미터가 1중 2약으로 봐야 되나? 삼약으로 봐야 되나요?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강하게 2강 1중 2약이다. 예, 강하게 그러니까 왜 흥분자가 생각이 나죠? 예, 네? 강하게 그러니까 왜 흥분자가 생각이 나죠? 그거는 몇 년 전에 썼던 책의 내용 중에 일부인데 예.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대세에 올라탔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포인트 여전히 그 밑에서나 이렇게 계속 그냥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이제 1중이다 혹은 3강이다라고 끼워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네. 제가 굳이 삼약을 물어본 이유가 네. 어쨌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등락이 네. 안철수 후보와 시소처럼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외면하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 2주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홍준표 후보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4자 구도, 3자 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됐었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1%, 2%씩 야금야금 오르면서 대략 10%를 지금 넘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체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상승세면 15%까지 득표할 수도 있다. 국고보조금을 다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잔치 났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 일부 이탈하는 지지층이 홍준표 후보 쪽으로 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강의 구도는 네, 2강 구도는 이제 오차 범위를 최근 들어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어졌고 1강, 2중 이 구도로 갈 가능성이 최근에 생긴 겁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여전히 큽니다만 지금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샤이 보수 표심까지 감안하면 이미 15%는 도달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당내에서 그런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이제 구도가 1강 1중 3약에서 이제 1강 2중 2약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 보는 것이죠. 이렇게 추세가 바뀐 이유 핵심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네.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갔다 벌어지면서 이 추세가 조금 더 벌어지는 양태로 왜 저러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제 양자 구도에서 양강 다자 구도로 바뀐 이후에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강력하게 이제 네거티브 검증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야당 대 야당 싸움이긴 합니다만 보수 대 진보의 양 프레임으로 또 네거티브가 이제 진행이 되고 TV 토론도 사실 영향을 좀 일부 미쳤다고 하겠습니다. 1차 TV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 TV 토론도 일부 영향을 미쳤고 또 민주당에서의 이제 검증 공세도 안철수 후보에게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호남 민심 잠시 후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지적했던 강령에서 과거에 이제 같이 당을 할 때 5.18 정신을 뺐었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호남 민심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문재인 후보 쪽으로 길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수 대 진보 이 프레임을 가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중도에서 이제 약간 보수 쪽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3위권 후보에서 계속 좌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중도에서 약간은 보수 쪽으로 안철수 후보가 밀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지층이 특히 호남 진보 쪽에서 빠지다 보니까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을 포인트를 두고 해석을 좀 해주셨는데 세대 간 관심도 네. 지역과 세대를 지역에 들어가도 또 지역에서도 세대 간 좀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벌어지는 또 다른 포인트를 지적할 게 있나요? 지금 전 지역을 보면 다 경합 중이긴 합니다만 예. 특히 40대, 30대, 20대는 문 후보가 어느 지역이든 앞서고 있고요. 50대, 60대에서는 안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예. 최근 이제 50대에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거의 좁혀져 갖고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문 후보가. 과거에는 한 열흘 전만 해도 안철수 후보가 50대에서 한 15% 정도 앞서 있는 조사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예. 최근 조사를 해보면 뭐 5% 거의 박빙으로 붙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지지도 차이가 굉장히 벌어질 수밖에 없죠. 50대에서 굉장히 많이 이겨야만이 안철수 후보가 격차를 좁힐 수가 있는데 거기서 많이 좁혀지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안 후보의 왜 지지가 좀 빠지고 문 후보의 지지가 조금 올랐느냐 본다면 이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조직력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당, 지지세. 당원들이 얼마나 활동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이 이제 같이 뛰는 지금까지는 본격적인 선거운동하기 전까지는 후보에 대한 평가를 네. 보고 있다가 이제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네. 당의 조직, 즉 당을 보면서 같이 움직여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열성적인 또 지지자가 얼마나 있느냐. 아하. 온라인, 오프라인 예. 다 가동이 가능한. 그다음에 문 후보의 경우에는 생활 체감형 공약들을 문재인 1번가 정책 홍보 쇼핑몰이라는 것이 사실 대박을 쳤습니다. 문재인 일스트. 예.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사실 주부들이나 생활공약 정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층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는 대형 공약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생활공약 중심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소구력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에는 아까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깨끗한 후보라서 지지하는 이유가 가장 높았는데 네거티브 공방들이 검증에 들어가면서. 오가면서 그 부분이 좀 퇴색됐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세력의 열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수와 진보의 협공이 당하면서 굉장히 입지가 좀 축소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특이한 현상은 서울 지역도 보면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문에 이번에 15%를 넘지 못하면 자유한국당 문 닫아야 한다. 이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층한테 가있던, 그러니까 보수층 중에 일부가 안철수 후보한테 가있던 표가 일부 홍준표 후보 쪽으로 다시 리턴하는 현상들이 영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1, 2차 토론회의 결과가 이제 이번 주 여론조사 반영이 될 텐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취재를 해보면 좀 그게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지지하는 후보 이미 다 메이드 됐으니까 그냥 쭉 간다. 근데 지금 부동층은 상대적으로 조금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부동층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토론의 결과가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줄 것이냐. 근데 토론회를 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토론이 이렇게 양질로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순기능적인 방향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네거티브라든가 아니면 뭐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뭐 이런 어떤 장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플러스가 아니라 누구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를 보면은 오히려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가 많은 공략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안보와 관련된 어떤 검증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스탠스가 정확하지 않은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국민들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 후보가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퀘스천으로 TV를 바라보는데 그 TV 안에서 보여지는 어떤 후보가 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데 당은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또 본인은? 햇볕 정책을 계승하냐라고 물어볼 때 호남 베이스에 있는 정당의 대선 주자가 그걸 과감하게 테이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계승한다라고 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보인 뭐 주적이라든가 이런 논란보다 훨씬 더 뼈아픈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죠. 예. 여론조사에 반영될 개연성이 높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철수 후보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또 지금 지지하는 분들, 원래 대선 때 이 여론조사를
물론 나온 결과를 보지만 여론조사를 갖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 그런 적이 있었나요? 대선 때? 지난 대선 때도 그랬죠. 지난 대선 때도 저희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포탈에 예. 지금 이맘때쯤에는 거의 매일 예. 일간 공개를 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때보다는 좀 약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약화됐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간 지지율 예. 격차가 2, 3% 차이밖에 안 그렇죠. 났었고요. 예. 다른 후보들은 뭐 약세였기 때문에 실제 양강 구도가 첨예하게 그리고 예. D-6 그 무렵에는 두 후보 간의 골든 크로스도 사실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래서 여론조사가 그때는 사실 더 치열하게. 뜨겁고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 내가 지지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지지하겠는가라고 하는 충성도. 네. 자, 요쯤 되면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좀 깊게 들어간 측면인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걸 다 이해를 해요, 또. 아, 예. 많이, 이게 예. 워낙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네거티브 검증으로 들어가면서 아하. 이게 어떻게 보면 야당 대 야당 싸움이긴 합니다만 예. 보수 대 진보의 양 프레임으로 또 네거티브가 이제 진행이 되고 TV 토론도 사실 영향을 좀 일부 미쳤다고 하겠습니다. 1차 TV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 TV 토론이. TV 토론도 일부 영향을 미쳤고 또 민주당에서의 이제 검증 공세도 안철수 후보에게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최근 들어서 이제 호남 민심도 잠시 후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지적했던 강령에서 과거에 이제 같이 당을 할 때 5.18 정신을 뺐었던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호남 민심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문재인 후보 쪽으로 길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수 대 진보 안철수 후보와 시소처럼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외면하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한 2주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홍준표 후보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뭐 4자 구도, 3자 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됐었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1% 2%씩 야금야금 오르면서 뭐 대략 10%를 지금 넘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체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상승세면 15%까지 득표할 수도 있다. 국고보조금을 다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잔치 났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 일부 이탈하는 지지층이 홍준표 후보 쪽으로 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강의 구도는 네, 이강 구도는 이제 오차 범위를 최근 들어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어졌고. 삼약은 어떻게 돼요? 삼약. 뭐 그 CBS 일중 리얼미터가 이약으로 봐야 되나? 삼약으로 봐야 되나요?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강하게 이강 일중 이약이다. 예, 강하게 그러니까 왜 강하게 흥분제가 주장을- 생각이 나죠? 예, 네. 강하게 그러니까 왜 흥분제가 생각이 나죠? 그거는 좀 몇 년 전에 썼던 책의 내용 중에 일부인데 예.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대세에 올라탔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호. 네. 어쨌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포인트 여전히 그 밑에서나 이렇게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 이 부분을 이제 뭐 일중이다 혹은 삼강이다라고 끼워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네. 제가 굳이 삼약을 물어본 이유가 네. 어쨌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등락이 네. 안고 1강, 2중 이 구도로 갈 가능성이 최근에 생긴 겁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여전히 큽니다만 지금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샤이 보수 표심까지 감안하면 이미 15%는 도달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뭐 당내에서 뭐 그런 여론조사를 뭐 한 것으로 그래서 예. 홍준표 후보는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이제 구도가 1강 1중 3약에서 이제 1강 2중 2약으로 가는 뭐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 보는 것이죠. 이렇게 추세가 바뀐 이유 핵심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네.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갔다 벌어지면서 이 추세가 조금 더 벌어지는 양태로 간 왜 저러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제 양자 구도에서 양강 다자 구도로 바뀐 이후에 문재인 후보 진영에 자,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번 주 여론조사의 흐름은 예. 1, 2위 간 격차가 벌어지는 걸로. 네, 이게 아마 그 이번 주에 짚어볼 만한 그렇죠. 여론의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다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서
더 예, 벌어졌죠. 1, 2위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1, 2차 토론의 영향까지 여기다가 보태진다 그러면 과연 이 벌어지는 현상이 고착화될지 어허. 아니면 이게 다시 좁혀지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부동층이 증가하거나 예, 이런 식으로 귀결될 것 같은데요. 연구 많이 하셨네. 구체적인 내용은 예. 이택스 박시영 대표님께 그럼 왜 나오셨어요?